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계란값이 많이 떨어졌죠. 미국산 하얀 계란이 이제 다 소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제역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한낱 미물이지만 생명을 가진 동물들인데 왜 저리 수십만 마리의 닭이 희생이 되고 소나 다른 가축들도 죽어갈까 한 번은 안타깝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값이 급등할 때 일부 도소매 상인들 가운데 계란을 창고에 감추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담배를 감춘 도소매 상인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막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막말 수준의 신경전이 오가고 촛불과 태극기는 서로를 향해 치닫는 두 편의 열차 같습니다.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지요? 선명성? 무엇을 위한 선명함인가요? 정의? 누구를 위한 정의일까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걱정하는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툼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용서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 봄이 왔으면 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방.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원래 24일이었죠. 내일이었습니다. 근데 27일로 연기됐습니다. 26일까지는 대통령이 출석할지 알려달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잦은 퇴진이다, 정치적 해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목요일 정치 토크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정치 토크를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말씀해서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수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범 교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예. 정말 저는 고수 두 분을 모셨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정치를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27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헌재가 스스로의 그 틀에 가둬버리는 형식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제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하는데, 네. 소송 기록이 한 3만 페이지 되고, 예. 한 60일 동안 빡세게 한 다음에, 예. 선고를 마지막 재판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한다. 이러면은 그 재판 정말 재판부한테 항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와 같이 퇴임이란 그 시점에 맞추어서 네. 끼워 맞추기식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상당히 그 변호사들로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은 그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고 네.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이 명운을 건 한 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상당 부분 유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만큼 국정공백 사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변호사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나치게 서두른다라는 입장이 그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와 법과 관련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180일 그러니까 한 6개월이 기본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한 80일 만에 한다? 사실 제가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제 힘에 겨운 어떤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상경 박사님. 네, 저는 지금 문제 핵심이 네. 우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네. 지금 시간의 문제입니까? 네.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네. 3월 13일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봐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받았습니까? No. 예. 압수수색? No. 네. 대통령 대면조사? No. 헌재 변론기일 출석 2번이나? No. 네. 오늘까지 준비 서면도 제출하였습니다. No. 네. 그거 안 합니다. 예. 아니, 이러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변명 중에 변명이에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시간에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도 네. 부족하다. 네. 그러면 돼야 되죠. 합리적으로, 그죠? 네. 그동안에 대통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 지금 피의자입니다. 네. 이 지금의 이 촉박한 수사 일정에 협조한 거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의, 헌재의 대리인들. 네. 헌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한 게 뭐가 있나요?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헌재를 압박합니다. 네. 심지어는 북한식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예. 이런 와중에 나와서 태극기도 오릅니다. 예. 삿대질하고 그럽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주어진 시간에 예.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자, 다음 주 시험 본다. 아, 시간이 부족한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 일주일 더 하자. 했는데 다음 주 시험 본다 그러는데 놀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냥. 예, 예, 예. 뭐 다른 분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놀다가 또 여행 가다가 예. 또 운동 열심히 하다가 예. 이제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내일이네.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죠? 예. 일주일 더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국민이 눈높이에서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의제의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예. 지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피의자가 아닙니다. 예. 피청구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간을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 헌법재판이 들어왔는 것은 지금 이제 한 70여일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그 국회 측은 이른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영렬 그 특별수사반 거의 뭐 100일 정도 넘게 했고 또 예. 특검에서 해서 벌써 한 지금 90일 가까이 되고 있는 기간을 하고 70일 가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70일. 결국 그 많은 걸 해서 3만 쪽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예. 폭탄처럼 기록을 던져놓고는 예. 이거 그냥 60일 안에 당신들이 다 알아가지고 해라. 제가 그 변호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를 해본 사람뿐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재판이 이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은 정말 초등학교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어제 그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얘기했는 것도 또 뭐냐면 딱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한 80일 정도 하고 기록을 3만 건 갖다 놓고 마지막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최종 변론을 하게 해라.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거는 어떤 정의의 문제고 절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뤄줘진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일거에 붙여버리고 네. 무조건 밀어붙이게 한다는 것은 네. 사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무기 대등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결과는 결국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밀어붙이기라는 것을 사실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좀 반박하면 예, 예, 하십시오. 법리야 저보다도 최빌라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예. 주목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제가 또 그런 말할 계제는 아닌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요. 예. 형사 심판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준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탄핵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문제지. 예. 형사소추, 형사재판처럼 일일이 관련된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네. 죄가 되느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예. 헌재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나가는데 나름대로 지금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시간을 쪼개서 애를 쓰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제가
특검 수사와 같이 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 특검 수사도 그럼 더 연장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할까요? 그러니까 의제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의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두 분이 이제 판이하게 좀 색깔이 좀 갈리는 색깔이라기보다 뜻이 좀 다른 게 법리적 해석하시는 우리 최 변호사님과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박 교수님의 뜻을 제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해법도 없는 상황인데 빨리 끝을 내고 잘못한 게 분명한 것 같으니까 탄핵을 하고 아웃시키고 구속하고 대통령 선거하자. 그러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가? 첫 번째 제가 가지는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자, 국민이 뽑아서 51.6%의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국민도 실망하고 국민도 속고 다 속았다. 탄핵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은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안 져도 되고 촛불을 들면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은 역할을 한 것인가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 주실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질문이 우리 곽 박사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적다가 예.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 고수들께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해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해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 해법 아닙니까? 네. 해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헌재가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해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만약에 기각하면 기각되는 것이고 네. 인용하면 인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대선 정부 치르는 것이고 대선에서도 뽑힌 대통령이 또 다음에 뽑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해법이에요. 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해법 뭐 있었겠지만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탄핵을 가고 있는 것이지 네,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국민의 어떤 상실감 예. 또는 국내 정서의 국제의 혼란 네. 이런 것들 또 정치적 혼란 네. 이런 걸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네. 그 혼란은요 네. 일종의 삼통입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과정을 가고자 하는 자 우리 이런 혼란 없이 민주화 왔습니까? 예. 이런 혼란 없이 근대화 됐습니까? 지금 이 혼란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산통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것이 하나의 민주사회에서의 방식이고 네. 그런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 광화문 보셨잖아요. 네.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일부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탄핵이 만약에 이용이 되면은 자 태극기가 어떡하나.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지금 말 나오는 것도 엄청 무섭던데 네. 무슨 뭐 그냥 혁명 나오고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50년대, 60년대, 70대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예.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해 있고 그런 국민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 우리는 지금 해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네. 그럼 이 부분은 그 민주당의 그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예. 전에 그랬었죠. 탄핵이 기각되면 네. 혁명이다. 예. 그리고 그 혁명의 본질은 분노다. 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 지사님이 뭐라겠습니까? 예. 어떤 이 분노. 이 정의의 시작은 분노지만 끝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결국 분노이냐 사랑이냐 이와 같은 어떤 큰 의제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정말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촛불로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지만 그 분노함 속에서도 차분함을 지금 유지해 왔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관계가 과연 처음에 제기된 것과 맞느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 그 탄핵 정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최초에 부풀려진 것이 많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뭔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촛불 집회 갔다가 지금은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오히려 서울시청 광장 쪽으로 가서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지금 광장에 나오는 숫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태극기 집회가 오히려 많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분노로 어떤 계속 간다는 것은 결국 파국밖에 없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3월 13일 탄핵 인용해서 대통령 파면 그리고 2월 28일
이 특검 연장 그렇게 해서 3월 13일 탄핵으로 인용이 되는 순간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과연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그 대선에 갔을 때에 과연 야권이 집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권을 한들 똑같은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그 생각은 없습니다. 어제 그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정말 많은 걸 얘기했는데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만 나왔지만 영국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왕당파와 이 의회파가 정말 싸우면서 크롬웰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면서 100만 명의 시민이 죽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되풀이되지 아니하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식의 어떤 탈출구를 만드느냐. 그 어떤 어젠다를 정말 강하게 던진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앵커가 짚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로서는 어쨌든 저희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정말 냉철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헌법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우리가 국민들께서 법치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과 명확한 냉정한 어떤 법적인 물리 해석이나 아니면 논리 해석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정서상에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들였고 어떻게 기대를 했는데 나라를 이지용으로 만들어 놓고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치마폭에서 이렇게 놀아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많은 루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수많은 비아그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본질에서 지금 자꾸 비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쪽에다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법리적 해석 부분은 좀 등한시하다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된다면 만에 하나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은 저는 몇몇 개인들의 뛰어난 지적인 능력보다는 대중의 힘, 일단 집단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집단지성을 믿는다. 자, 지금 우리가 법리냐 아니면은 정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예. 법리와 그러니까 법치와 정치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특검이 연장돼서 구속이 되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구속된 몸으로 예. 화면에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100만 명이 죽는 영국의 혁명 사태를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의 민심을 정말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4.19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다 구속돼도 대한민국은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 밖에 헌정 질서를 무란시킨 당사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호흡 불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용서하고 가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는 법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법리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감각이 맞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각하가 지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무서운 그러나 바다는요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바다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그런 국민들을 믿는 겁니다. 오늘 네. 멋진 말들이 많아요. 우리 저 PD께서 패널만 세 분 같아요. 진행하셔야지 의견 게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지고 두 분께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질문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실까 안 나가실까? 최후 변론을 할까 안 할까부터 시작해서 하야를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특검 조사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 간단하게 저는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안 나가신다. 이미 안 나가려고 하는 포석을 뒀다. 네. 헌법재판소 어제 그렇게 모욕하는 거 봐보세요. 대통령이 나갈 차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안 나간다. 네. 저는 특검은 예. 나갈 시간이 사실 없을 것 같고 예. 대신에 헌재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에 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나갔을 때 질문을 하느냐 신문이라고 했죠. 예. 신문을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됐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증거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아니한다. 대신에 질문은 할 수 있다. 요 네.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상당히 준다는 취지에서 네. 어떤
문을 상당 부분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리인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예.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본인의 어떤 마음이나 심경이나 생각을 호소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의 장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결국 높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겠죠. 다만 물론 네거티브 부정적인 점은 예. 이게 탄핵의 대상으로서 예. 이 헌법재판정에서는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 된다는 불명예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실리와 어떤 명분을 고민을 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실리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재밌게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지금 정치평론가 박상명 박사와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치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